안녕하세요. 시원스쿨의 독일어 강사 김성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자신만만 기초회화 2탄 4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3탄에서는요. 네가 다른 여자랑 춤추니까 너무 질투가 나. 이런 자기의 감정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었고요. 그리고 when하고 while 같은 접속사를 써가지고 문장이 어떻게 후치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봤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좀 아픈 상황이에요. 그래서 병원에도 가볼 거고요. 아프다는 표현도 한번 해볼 건데요. 이제 병원에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다음 분 오세요. 이렇게 할 때 어떤 표현을 하는지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먼저 보시면은요. 아프다는 표현을 해보자 입니다. 그렇죠? 아프다는 표현 독일어로 어떻게 하는지 오늘 꼭 배워가세요. 자, 첫 번째 상황인데요. 아프다고 말해보는 상황이에요. 독일어로 된 상황 설명 한번 먼저 보실게요. Lara ist krank. 라라가 아파요. krank 아픈이고요. Und sie spricht mit einer Freundin. 아픈데 여자인 친구 한 명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 내용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리 보기 하시면요. 나 감기 걸린 것 같아. 열나고 기침도 있어. 그리고 머리도 아파. 두통이 있네. 그랬더니 야, 너 콧물도 난다. 너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다. 이런 표현은요.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다라는 거 어떤 조언이나 충고를 해주는 표현이 되겠죠. 요게 오늘 핵심 표현이 될 거예요. 그걸 배워보도록 하고요. 자, 어휘 먼저 보시면은요. 감기라는 명사가 필요하겠네요. 감기라는 명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강세는 여기에 있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Die Erkältung. Die Erkältung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옹으로 끝나서 반드시 여성 명사고요. 열이라는 명사 읽어볼게요. 중성이네요. Das Fieber. Das Fieber. 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침이라는 명사는 또 남성이네요. Der Husten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요. Der Husten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게다가라는 걸 한번 배워볼 건데요. 접속사로 쓰이는 außerdem이라고 합니다. außerdem이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한 번씩 쭉 더 읽어볼게요. 감기, die Erkältung, 열, das Fieber, 기침, der Husten, 게다가 außerdem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콧물이 나다라는 수거를 좀 배워볼 건데요. 여기는 누구의 이격이 들어간다, 소유관사가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누구의 Nase, 코예요. laufen 원래 달리다인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콧물이 중중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jemandes Nase laufen이라고 합니다. Nase가 laufen, Nase가 막 달리고 있어요. laufen 원래 달리다였죠. 그다음에 두통이라는 명사는요. 보통 복수로 많이 쓰게 되는데 Kopfschmerzen이라고 합니다. 좀 길죠. Kopf가 머리고요. Schmerzen 고통입니다. 머리가 아픈 고통. Kopfschmerzen 해주시면 되고요. 콧물은요. Schnupfen이라고 해서 여기도 PF 발음, 여기도 PF 발음 들어갔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콧물 읽어볼게요. Der Schnupfen. Der Schnupfen 해주시면 되고요. 병원에 가다라는 수거도 있어요. 직역하면 의사에게 가다이지만 의사에게 가는 것이 병원에 가는 거죠. 그렇죠? 보통 병원에 간다라고 할 때 병원이라는 명사를 잘 쓰지 않고 의사에게 간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Zum Arzt gehen 이라고 하고요. 병원에 딱 갔어요. 병원에 있는 것은 zum 말고 beim을 쓰게 됩니다. by them을 줄여서 beim Arzt sein 혹은 bleiben 하면 병원에 머물러 있다, 병원에 있다라는 뜻이 되고 병원으로 가는 것은 zum Arzt gehen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씩 더 읽어볼게요. 콧물이 나다, Nase laufen, 두통, Kopfschmerzen, 콧물, der Schnupfen, 병원에 가다, zum Arzt gehen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을 하나씩 배워보겠습니다. 나 감기 걸린 것 같아. 우리말로 뭐뭐 한 것 같아. 뭐뭐라고 생각해 라는 표현은요. 독일어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 Ich glaube, 영어로 하면 I believe 같은 건데 believe라는 동사가 믿다라는 뜻도 있지만 독일어도 그래요. glauben이 믿다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라고 생각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나는 뭐뭐인 것 같아 라는 표현이 되겠죠. Ich glaube, ich habe Erkältung. Erkältung haben 이라는 수거를 쓰게 됩니다. 감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 내 생각에 감기 걸린 것 같아.
Ich glaube, ich habe Erkältung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ich bin erkältet 라는 표현을 쓰셔도 되겠습니다. erkälten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감기에 걸리는 건데요. 제기동사를 쓰지만 여기서는 pp형 형용사, 감기가 걸린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되겠죠. 나는 감기에 걸린 상태야. Ich bin erkältet 이렇게 쓰실 수도 있고요. 하나 더 제기대명사 써가지고 나 감기에 걸려버렸어. Ich habe mich erkältet 라고 표현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가장 쉬운 거 하셔도 되고요. 요거 하셔도 되고 마음대로 골라서 한 개만 외워주세요. 감기에 걸리다라는 여러 가지 표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생각에 나 감기 걸린 것 같아. Ich glaube, ich habe Erkältung. Ich glaube, ich bin erkältet. Ich glaube, ich habe mich erkältet. 중에서 하나 고르시면 되고요. 여기다 관사를 굳이 쓰시고 싶으시면 하나의 감기가 걸렸다. 그래서 부정관사 eine를 써주셔도 되겠습니다. 감기에 걸리다라는 표현 배워봤고요. 열난다, fever 필요할 거고요. 기침, husten 필요하겠죠. 그래서 가지고 있다라는 동사, haben 동사와 같이 쓰게 됩니다. Ich habe Fieber und Husten. 콜록콜록 하는 거 있죠. 그런 거를 husten이라고 해요. 그래서 haben 동사랑만 관사 없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Ich habe Fieber, 열이 있어. Ich habe Husten, 기침이 콜록콜록 나와. 이런 뜻이 될 거고요. 게다가 두통이 있어. 게다가는 außerdem이었고요. 게다가가 이렇게 맨 첫 번째 자리에 나오게 되면 또 도치를 시켜줘야겠죠. 그 두통이 있다라는 말은 두통을 가지고 있다. Kopfschmerzen haben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그럼 ich habe Kopfschmerzen 해주시면 되는데 게다가라는 말을 맨 앞에 빼면서 außerdem ich habe가 아니라 außerdem habe ich Kopfschmerzen 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게다가 나 두통이 있어. 두통이라는 말 Kopfschmerzen 이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Außerdem habe ich Kopfschmerzen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표현하실 수 있어요. 내 머리가 아파 인데 마치 분리동사처럼 wehtun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아프다. 아프다라는 뜻이에요. Mein Kopf, 내 머리가 tut weh, 아파 라는 뜻이 돼요. 그런데 주어를 mein Kopf로 하지 않고 머리가 아파, der Kopf, 그런데 머리가 나에게 아픔을 줘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다 같은 두통이 있어, 머리가 아파 라는 뜻이에요. Der Kopf tut mir weh 이렇게 쓰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wehtun 다음에는 목적어로 삼격 dative를 쓰셔야 됩니다. 한번 다시 세 문장 읽어볼게요. Außerdem habe ich Kopfschmerzen. Mein Kopf tut weh. Der Kopf tut mir weh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통이 있다라는 표현 여러 가지 배워봤고요. 콧물이 막 쭉쭉 나와 라는 표현이었는데요. Nase, laufen이 있었어요. 너의 코가 막 쏟아져. Deine Nase, laufen 동사가 이렇게 umlaut 붙어서 변화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laufen이 läuft, 발음까지 바뀌었죠? 너 코도 나오는데 Deine Nase läuft auch 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콧물이 있어 라는 표현을 하실 수도 있어요. Du hast Schnupfen. 콧물이 있어. Du hast Schnupfen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Nase가 laufen 한다는 거 콧물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코를 푼다 라고 할 땐 Nase putzen 해주시면 돼요. Nase putzen 하면 코를 닦다, 즉 콧물을 이렇게 닦는 건데요. 좀 특이한 게 우리나라에서는 식사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괜찮지만 코를 흥 풀면 좀 너무 신뢰가 되죠. 독일에서는 그게 전혀 신뢰가 아닙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시거나 아니면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코가 막 나와요. 그걸 들이마시는 것을 더 더럽게 생각하고 차라리 얼마든지 크게 푸셔도 되니까 마음대로 코 푸세요. 막 코끼리 소리처럼 흥 이렇게 푸셔도 되고요. 대신에 이제 식사할 때 크게 떠들고 막 침튀경하면서 말하는 것은 신뢰 어긋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좀 다른 문화 꼭 지켜주세요. 코 나제 푸tzen 크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요. 충고 조언을 한번 해볼 건데요. 그때 꼭 필요한 동사가 있어요. 접속법 이식 동사를 쓸 건데 영어에 should 같은 게 있다면 독일어는 sollten 동사가 있습니다. 뭐뭐 하는 게 좋겠다라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du solltest, sollten 동사가 이렇게 변화했네요. Du solltest zum Arzt gehen. 또 병원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고 권유, 충고를 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solltest 꼭 외워두세요. Du solltest, 뭐 하는 게 좋겠다. 너 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Du solltest schlafen. 너 가는 게 좋아. Du solltest gehen.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sollten 플러스 동사 원형 맨 뒤로 나와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zum Arzt gehen 하면 의사 선생님한테 가다, 즉 병원에 가다 라는 수거였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어. Du solltest zum Arzt gehen 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개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Arzt라는 명사는요. A라는 모음 뒤에 RZT 세 가지의 자음이 나왔어요. 보통 이렇게 모음 다음에 자음이 여러 개일 경우는 단모음으로 짧게 읽는데요. 얘는 예외적으로 길게 읽는 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Arzt가 아니라 Arzt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길게 읽어주세요. 그럼 디알로그 1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 감기에 걸린 것 같아. 막 열도 나고 기침도 있어. 그리고 머리도 아파. 두통이 있어. 그랬더니 야, 너 콧물도 나. 병원에 가는 게 좋겠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나 감기에 걸린 것 같아는 Ich glaube 여러 가지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Ich habe Erkältung 간단한 걸 가지고 왔네요. 나 감기 걸린 것 같아. Ich glaube Ich habe Erkältung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막 열이 있어. Fieber 기침은 Husten 있었죠? Ich habe Fieber und Husten이었고요. 그리고 머리도 아파. 게다가는 außerdem 있었습니다. 두통은요? Kopfschmerzen 있었고요. 열이 나고 그 다음에 기침이 나와는 Ich habe Fieber und Husten이었다면 게다가 두통이 있어. 이것은 außerdem habe ich Kopfschmerzen 이렇게 도치가 된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봤고요. 너 콧물도 난다. 너의 코가 막 흐른다. 이거는 Deine Nase läuft auch. 역시 또한 있었고요. 너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다. sollten 동사원형 Du solltest zum Arzt gehen 해서 충고를 해주는 장면까지 디알로그 1였고요. 자, 이제 파트 2를 볼 건데요. 이제 병원에 간 거예요. 병원에 간 상황, 독일어 지문인데요. Lara ist jetzt beim Arzt. 아까 병원에 가는 것은 zum Arzt였다면 병원에 있는 것은 beim Arzt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원에 있다라는 상황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Z라는 모르는 사람이 이제 접수하시는 분이겠죠. 간호사겠죠. 다음 분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 선생님인 것 같아요. 어디가 아프신가요? 그랬더니 목이 아프고요. 머리가 아파요. 아까 기침도 있었고 콧물도 있었는데 이 두 가지만 얘기를 했네요. 그랬더니 입을 벌리고 해보세요. 이렇게 보통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약을 처방해 드릴 테니까 하루에 3번 드시고요. 그리고 집에서 쉬시는 게 좋겠어요. 그럼 마지막 문장에서 우리가 또 sollten이 필요하다는 거 느껴지시죠? 충고, 권유, 조언을 해줘야 되니까 sollten이라는 동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어휘를 살펴보겠습니다. 인후통, 목이 아픈 거 있죠. 목이 독일어로 요거예요. Hals. 근데 목통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인후통이라고 했어요. Halsschmerzen 해주시면 되고요. 열다라는 것은 aufmachen이라는 분리 동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가 돼야 돼요. 나는 연다. Ich aufmache? Nein.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 Ich mache auf. 이렇게 분리해서 쓰시면 되고요. 열다라는 그냥 동사, 일반 동사, 분리가 안 되는 동사 öffnen이라는 동사도 있습니다. 입은요. Der Mund예요. 그리고 목은 나왔었죠? Der Hals. 처방하다라는 동사 쓰다 보이시죠? schreiben 앞에다 fair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처방하다 읽어볼게요. verschreiben. 예, fair를요 너무 강하게 읽으실 필요 없어요. 강세가 여기로 가니까요. 비분리 전체의 강세 없죠. fair schreiben이 아니라 verschreiben이기 때문에 거의 에 가깝게 읽히게 됩니다. verschreiben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요. 쭉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목이 아픈 것, 인후통, Halsschmerzen 해주시면 되고요. 열다, aufmachen, 입, der Mund, 목, der Hals, 처방하다, verschreiben 동사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좀 단어가 많죠? 약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약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이렇게 캡슐로 된 약 한번 보실게요. Die Tablette 그리고 복수는 Tabletten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이라고 하면 drei에다가 말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말이 어떤 횟수나 어떤 몇 번 할 때 쓰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라는 뜻도 있어요. 3배라는 뜻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하루에라는 것은요. 2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하루당 하루에 pro Tag 혹은 am Tag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암탉, 수탉 그거 아니고요. 암탉 해주시면 되고 집에서라는 말은요. zu Hause를 썼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집으로 가다 하고 헷갈리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집으로 간다라고 할 때는 nach Hause gehen, 집에 있다는 zu Hause sein을 썼습니다. 그렇죠? 쉬다라는 거는요. 제기동사를 한번 써볼 건데요.
ausruhen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쉬게 하다. sich와 함께 쓰이면서 제기 대명사와 함께 쓰이면서 쉬다라는 뜻입니다. sich ausruhen이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씩 다시 읽어볼게요. 약 die Tablette 3번, dreimal. 그럼 4번은 뭘까요? viermal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한 번만 eins말이 아니고요. einmal s 살짝 빼주세요. 하루에 라는 표현은 pro Tag 혹은 am Tag 해주시고요. 집에서 zu Hause, 집으로 nach Hause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쉬다라는 제기동사는 sich ausruhen이라는 동사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실게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우리 선생님이 항상 제일 먼저 하는 말이죠. 그렇죠? 어디가 아프신가요?는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fehlen 동사가 있는데요. 뭐뭐시 부족하다, 결핍되어 있다, 없다 이런 뜻인데 당신에게가 나왔네요. 당신에게 뭐가 부족한가요? 당신에게 뭐가 결핍되어 있나요? 그냥 즉 아프다, 뭐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결핍되게 괴롭게 아프게 하나요?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문장 전체로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디가 아프세요? Was fehlt Ihnen? 이라고 합니다. 그럼 너는 어디가 아파? 라고 물어보고 싶으시면 여기다가 또 똑같이 삼격을 써줘야 되니까 dir 넣어주시면 돼요. Was fehlt dir? 너 어디 아파?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물어볼 때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어느 부분에 고통이 있으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어느 부분이 아프세요? 라고 물어보고 싶으실 때는 어디, wo가 필요할 거고요. 고통을 가지고 있다. Schmerzen haben 나왔네요. 어디 아프세요? Wo haben Sie Schmerzen?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씩 더 읽어볼게요. Was fehlt Ihnen? Wo haben Sie Schmerzen? 해주시면 어디가 아프신가요?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어디가 아파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거 우리가 이미 배웠었죠? 머리가 아파요. Ich habe Kopfschmerzen 해서 신체 부위, 어디가 아픈 부분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방법도 있냐면 나의 어디가 아프게 한다. weh tun이라는 동사 써서 mein Kopf tut weh 라고 쓰기도 하고요.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항상 Kopfschmerzen을 썼었는데요. 좀 다른 걸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배가 아프다. 배에 해당하는 거. 타고 가는 배 말고요. 신체 배 있죠? 그 Bauch예요. Bauchschmerzen이라고 하고요. 나 배가 아파. Mein Bauch tut weh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위를 쓰시면 이제 아프다라는 표현을 하실 수 있겠죠? 한번 아프다라는 표현 배워봤고요. 다음에 보시면 입을 벌려보세요. 입을 열어보세요 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명령문 할 때 우리가 동사 원형 그리고 Sie가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aufmachen Sie 하면 되나요? 아니죠. 분리해야 되죠. 그렇죠? machen Sie auf 이렇게 분리를 시킬 건데 입이라는 명사도 또 필요하겠죠. 그러면 입이라는 명사 집어넣어서요. machen Sie den Mund auf를 만들어 봤습니다. 아까 입이라는 명사가요. 남성이었어요. 왜 사격이 나왔을까요? 입을 벌려야 되니까. 입을 열어야 되니까 남성 사격 der des den 마지막에 den을 갖고 왔어요. 자, 입을 좀 살짝 벌려주세요. please까지 집어넣어줬네요. machen Sie bitte den Mund auf 하면 입을 좀 벌려주시고요. 그리고 아라고 말해보세요. 이게 떨려야 되니까 목젖을 좀 자세히 보려면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하세요라는 동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아라고 해보세요. sagen Sie 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Machen Sie bitte den Mund auf und sagen Sie 아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약을 처방해 드릴 테니까요. 하루에 3번 드세요. 2가지 문장이 있네요. 약을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약을 하루에 3번 드세요. 자, 약 처방하다는 동사는 verschreiben을 썼었고요. 약은 Tabletten. 보통 약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렇죠? 약이 하나만 있는 거 별로 없죠. 그래서 복수로 썼어요. 자, 약을 당신에게 약을 해서 삼격사격에게 을을 나왔네요. 당신에게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Ich verschreibe Ihnen die Tabletten. 이 약을 처방해 드릴 테니까지였어요. 하루 3번 드세요. 드세요, 먹다라는 동사 우리 배운 적 있죠. 에센이 있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는다라고 할 때는 에센 동사를 쓰지 않고요. 영어에 take 쓰는 것처럼 독일어는 nehmen 동사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을 드세요 하는데 여기 자리에다가 약을 집어넣어 주셔도 되지만 그냥 복수 사격 가지고 와서 그들을 이라는 말로 집어넣어 주셔도 되겠죠. 간단하게 nehmen Sie sie Sie가 2번 나왔는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nehmen Sie 드세요. Sie 그 약들을 dreimal am Tag 하루에 3번 드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Ich verschreibe Ihnen die Tabletten.
nehmen Sie sie dreimal am Tag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집에서 쉬시는 게 좋겠어요. 뭐뭐 하는 게 좋겠다. 이게 바로 우리가 권유해주는 거, 충고 조언해주는 말이었어요. 영어에 should가 있다면 독일에는 sollten이 있었고요. 동사 원형맨은 뒤에다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요. 쉬다라는 동사 우리 있었죠. sich ausruhen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쉬시는 게 좋겠어요? 라고 만들고 싶으시면 Sie sollten sich ausruhen 해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한 가지 표현 더요. 집에서 zu Hause 뭐 집에서 안 써도 되겠지만 집에서 쉬시는 게 좋겠어요 라고 할 때는 Sie sollten sich zu Hause ausruhen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기동사 sich ausruhen까지 배워봤어요. 한 번만 더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쉬시는 게 좋겠어요. Sie sollten sich zu Hause ausruhen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 디알로그 2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분 들어오세요 했더니 어디가 아프신가요? 어디가 아프셔 오셨어요? 그랬더니 목이 아프고요. 머리가 아파요. 그랬고요. 입을 벌리셔갖고 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약을 처방해 드릴 테니까 하루 3번 드세요. 그리고 집에서 쉬시는 게 좋겠네요.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거를 안 했어요. 다음 분이요. 라는 표현을 안 했는데요. 이제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분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der nächste 뒤에 어떤 명사가 생략된 것 같죠? 다음 사람이라는 mensch라는 명사가 생략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명사가 생략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형용사음이 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분 der nächste 기억하시면 돼요. der nächste bitte 다음 분 오세요 라는 뜻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써져 있죠. 그렇죠? der nächste bitte 다음 분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저기 선생님이 딱 보자마자 어디가 아프신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3단어였죠? 어디가 아프신가요는 Was fehlt Ihnen 이었습니다. 그렇죠? 목이 아프고요. 머리가 아파요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볼게요. 목이 아프다는 Halsschmerzen 썼네요. Ich habe Halsschmerzen. 그리고 머리도 아파요. 아까는 Kopfschmerzen 썼다면 이번엔 살짝 바꿔서 Mein Kopf tut weh 라고 쓸 수도 있었죠. Ich habe Halsschmerzen und mein Kopf tut weh 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입을 여시고 아 해보세요. 이제 진찰하는 광경이에요. 그렇죠? aufmachen, 입을 벌리는 건 aufmachen, den Mund 연결해 주시면 machen Sie bitte den Mund auf und sagen Sie 아라고 말해보세요. sagen Sie 였습니다. 약을 처방해 드릴 테니까요. 하루 3번 드세요. 굉장히 길었었죠. 처방하다, verschreiben, 약들, Tabletten, 하루 3번 드세요. nehmen, dreimal am Tag 있었습니다. 그거를 다 연결해보면요. Ich verschreibe Ihnen die Tabletten. Nehmen Sie sie dreimal am Tag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집에서 쉬시는 게 좋겠어요. Und Sie sollten sich zu Hause ausruhen. 집에서 zu Hause 쉬다 sich ausruhen까지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자, 디알로그 여기까지였고요. 이제 문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충고하는 말, 권유하는 말 계속 나왔었는데 sollten이라는 동사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 원형을 맨 뒤로 보내시면 되고요. 얘는 접속법 이식 동사에서 왔죠. 그래서 뭐뭐 하는 게 좋을 것이다 라는 표현. 그러면 주어에 맞게 sollten 동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맨 뒤에다가 우리 schlafen이라는 동사를 집어넣어서 한번 읽어보죠. 나는 자는 게 좋겠다. Ich sollte schlafen. 너는 자는 게 좋겠다. Du solltest schlafen. 그녀, 그것은 자는 게 좋겠다. Er, sie, es sollte schlafen. 당신은 자는 게 좋겠어요. Sie sollten schlafen. 우리는 자는 게 좋겠어. Wir sollten schlafen. 너희는 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Ihr solltet schlafen. 그들, 당신들은 자는 게 좋겠어. Sie sollten schlafen. 이렇게 넣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sollten, 충고, 권유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오늘 핵심 표현 보시면요. 어디가 아프다고 증상을 말하는 표현이 있어서 schmerzen, 고통이라는 명사 필요했었고요. 어디가 아프다, wehtun 이라는 표현도 배워봤습니다. 다음 분이요 하는 거 있었죠. Der nächste bitte 해봤고요. 어디가 아프세요? 의사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 Was fehlt Ihnen 있었고요. 약 처방해 주겠다. Ich verschreibe Ihnen die Tabletten 있었고 하루 3번 드세요 할 때 먹다라는 동사 에센 쓰지 않고
nehmen 동사 써서 nehmen Sie sie dreimal am Tag라는 말을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자, 그러면 디알로그 바로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디알로그 1에서 나왔던 내용이었는데요. 아, 나 이런 감기에 걸린 것 같아. 열이 나고 막 기침도 나. 그리고 머리도 아파. 너 콧물도 나네. 그리고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다. 라는 표현이었어요. 하나씩 다시 독일어로 읽어보겠습니다. Ich glaube, ich habe Erkältung. 나 감기 걸린 것 같아. 라는 표현이었고요. Ich habe Fieber und Husten. 나 열이 있고 막 기침이 나. Außerdem habe ich Kopfschmerzen. 게다가 나 두통도 있어. 게다가 머리도 아파. Deine Nase läuft auch. 너 콧물도 나네. Du solltest zum Arzt gehen. 너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다. 라는 표현이었고요. 자, 이제 병원에 왔었어요. 병원에 왔더니 다음 분이요. 어디 아프세요? 그랬더니 목이 아프고 머리가 아파요. 그랬더니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었어요. 입 벌려보세요. 아 해보세요. 한 다음에 약 처방해 드릴 테니까요. 하루에 3번 드시고요. 집에서 쉬세요. 이런 표현 해봤습니다. 독일어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분이요 하는 것은 der nächste bitte 였고요. 그리고 어디가 아프십니까? Was fehlt Ihnen? 그리고 머리가 아프고요. 그 다음에 목도 아파요. 목 아픈 거 Halsschmerzen 있었죠. 그래서 ich habe Halsschmerzen und mein Kopf tut weh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입을 한번 벌려보시고요. 아 해보세요. 이거 있었어요. 그렇죠? Machen Sie bitte den Mund auf und sagen Sie 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찰을 다 한 거예요. 제가 약 처방해 드릴 테니까 하루에 3번 드세요. Ich verschreibe Ihnen die Tabletten. Nehmen Sie sie 3mal am Tag. 3번 드세요. Und Sie sollten sich zu Hause ausruhen. 그리고 좀 회사 가지 마시고요. 학교 가지 마시고요. 집에서 좀 쉬시는 게 좋겠어요. 까지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sollten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오면 누군가 나에게 충고해 주는 거다. 뭐뭐 하는 게 좋겠다라는 표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4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Ciao!